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달 대회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선 그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블로그하고 하지민교육연구소 밴드에다가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회들, 그리고 조금 준비하기 어려운 대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를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쪽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과제 연구로 입시 진로 잡기라는 책을 그 하지민 교육연구소 이제 저와 멘토 선생님들이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대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 그 책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공계 특기자 전형 기타 이제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정리한 책인데, 실제 그 안에 이제 대회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하지민 교육연구소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링크를 영상 아래쪽에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대부분의 목적은 일단 수상이죠, 수상. 그죠? 어떤 아이들이 수상을 할까요? 일단, 첫째, 수상은 그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평가하는 담당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내 대회는 교내 재학생과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그런 대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상을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특히 그런 지역은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막 한두 달 이렇게 막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역을 가보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 분위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담당 선생님들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보고서들을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교내 대회는 똑같은 대회라 하더라도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애들 대회 나가서 이제 수상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되게 잘하던 아이, 그리고 조금은 약했던 아이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을 누가 타느냐.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실력 외에 그 평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대회 나갔을 때 그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격한 실력차 학생들끼리 그런 걸 보면 또 모를까. 대부분 아이들이 같은 지역에 이제 같은 학교 안에서는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어떤 부분의 평가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굉장히 그 수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뭐 대회에 제출한 산출물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참여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뭐 팀 다니면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봤다든가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왜 가끔씩은 그 대회에서 수상에 실패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되게 잘했는데 수상을 못했다고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그것 때문에 학교에 항의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나? 왜 큰 상을 받지 못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면 이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참가하기 전에는 그 대회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공문에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학교도 있거든요. 교내대회 경우에.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평가 기준이 공문에 잘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께 누가 문의를 드리면 좋을까요?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인 경우 이제 어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능하면 학생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교외 대회. 교외 대회는 이제 뭐 교육청단위 대회라든지 또는 다른 사설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 대회, 뭐 일부 세계 대회 이런 주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최 기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산출물을 가지고 비슷한 대회에 그 산출물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상을 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교외 대회에서 수상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최근 3년간의 수상작들을 좀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회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회 주최 측에 별도로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대회 참가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상이 목적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분석을 하는 것이 대회 준비에 매우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부모님이 아닌 학생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상이 실패할 경우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상이 실패하면 이유를 좀 분석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 대회에 나갈 때 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족한 점이 뭔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상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교외 대회일수록 화려한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만큼 대회 수상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패했는데 그걸로 이제 난 안 되나 봐. 뭐 안 나가. 이제 다음에 이런 대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그 분야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회를 계속 나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상을 타고 싶다는 욕심도 당연히 일부 있을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상 타고 싶은 친구들은 내가 뭐가 부족했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실제 또 나가보면 잘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 대회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저런 걸 되게 잘했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와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뭔지 보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상도 타게 되고 하는 거지. 뭐 화려한 수상 실적을 가진 학생들이 실패 한 번도 없이 무조건 다 상 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못 만나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화려한 수상 실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떨어져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대회 준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게 교외 대회로 갈수록 그런데 진짜 실력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갖춘 아이들이 결국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내 대회 그러니까 교내 대회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부터 2달 정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 특정 영역에서 실력이 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기가 있는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친구랑 일주일 만에 따라잡는 친구랑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기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료를 읽고 이해하여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대회가 사전에 많은 관심 분야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평소에 꾸준히 이런 것들을 한 친구들이 배경 지식도 많고 아이디어 도출도 굉장히 빠릅니다. 평소 대회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이 대회 시즌에만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 내공을 다져온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관심 분야를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게 곧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
더 나아가서 발표하는 능력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대회는 당연히 글쓰기 능력이 잘 잡힌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융합과학이나 뭐 발명대회 같은 종류들도 평소 아이디어 도출을 잘 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과학적 원리라든지 그때 이제 사물의 특징이라든지 이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결국 글이나 말로 즉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산출물을 만들어도 그거를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다라는 거죠. 하지민 교육연구소 제가 창업한 이후에 과학의 달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분석 결과와 수상 노하우를 잘 알면서도 사실 직접적인 대회 수상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컨설팅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대회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자료 읽기와 글쓰기로 표현되는 기본기로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는 대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교내 대회 수준이 아니고서야 좀 준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대회를 준비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걸 계기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물론 뭐 그 결과는 수상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을 배워서 아이가 어떤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료조사와 글쓰기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과학의 달 대회를 나가보지 않아도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약간의 스킬만 배우면 스스로 얼마든지 대회 준비가 가능한 역량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과제 연구로 입시 진로 잡기 그 저자 중에 한 명인 분도 우리 책에 그 저자 소개 부분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이런 게 있는지 중학교 때까지 거의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고에 들어가면서 막 이런 기회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갔었다, 그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내, 교회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회 수상 실적이나 그로 인한 어떤 성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이공계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대회 준비에 있어서 자꾸 상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금 이제 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을 타는 아이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진짜 기본기가 좋은 친구들 있죠. 기본기가 좋은데 자기가 거기에 뜻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아닌 경우에도 물론 상을 타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곳에서 상을 탄 케이스는 이제 별로 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이제 그런 학교, 교내 대회 정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실력하고 상관없이 수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는 참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이제 뭐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실력만으로 수상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내 대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분들 교내 선생님들 몇 분이 또는 이제 담당자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경험치에 따라서도 평가 기준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굳이 뭐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심을 둘 수도 있고 결과물에 있어서 중심을 둘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회 나갈 때 자꾸 상을 타려고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잘할 수도 있고 또는 잘한다는 그 기준이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충족되었을 때 잘한 거라고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 기준이 다르면 또 다른 친구가 잘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결과에 집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을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실패해본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대회를 나갔을 때 내가 진짜 좋으면 뭐 좀 떨어지더라도 나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럼 다음에 다시 나가봐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나가봤는데 이쪽하고는 이 분야하고는 나랑 맞지 않아. 나는 다음에는 요 대회는 안 나가고 이쪽 대회가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재밌었어. 이렇게 나가봐야지.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을 타야겠다. 이런데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대입에 있어서는 수상 실적 반영이 좀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대입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또는 고입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어떤 특정 대회를 나갔을 때 학생이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인지 흥미가 있는 분야인지 좀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자료가 오픈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까지 해서 검색하면 그 자세하게 수상했던 학생들 사례라든지 발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대회가 있으면 검색해 보시고 스스로 찾아서 준비해 보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해서 스스로 찾아서 해보는 경험.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